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르코 founder and 마리누치입니다. CEO of Minder Bridge. 마인더 We 브릿지의 are 설립자이자 based CEO고요. out of 저희는 Silicon Valley, in 실리콘에서 fact, San 약간 벗어난 Francisco, 지역에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내에 actually at 있습니다. our innovation 사실 지금 center. 이거 보시는 것이 이 I'm glad 혁신센터고요. to be discussing about 제가 topics that 오늘 we are 얘기하고자 하는 very 것은 passionate 제가 about.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스타트업의 미래와 현재의 대흐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클린테크라고 부르는 이 청정 기술 회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지금 현재 트렌드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한번 총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하면요, 저희는 샌프란시스코에 자리하고 있는 혁신 기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희의 배경은 굉장히 국제적이고요. 저희의 견해나 그리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영역도 국제적입니다. 많은 정부나 기업 그리고 성숙 단계에 접어든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요.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이제 숫자들이 나올 텐데요. 제가 보여드릴 이 수치들은 사실 저희가 최근에 다른 곳에서 발표를 할 때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했던 그 자료입니다. 혁신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스타트업의 현황은 어떠한지를 설명드리기 위한 표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죠.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혁신의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세계에서 한 곳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더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고 더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루프 면에서 보게 되면 이 혁신의 경제의 결과물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실리콘밸리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에도 나와 있죠. 데이터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이 스케일의 규모가 숫자로 나와 있는데 매해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그 최종 산물을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생태계들을 보면 단순히 회사의 숫자들만을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이 회사들 중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회사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 스타트업들만 저희가 모은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1,000억 달러 이상이 됐을 때 그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서로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그런 점에서 그 실리콘밸리라는 특정 지역이 다른 국가에 견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산출물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구 대비로 이 산출물을 비교를 해봐도 여전히 실리콘밸리가 훨씬 더 큽니다. 다른 그 어떤 나라나 지역보다도 훨씬 더 크죠. 또 자금 모금의 수준도 굉장히 큽니다. 즉 스타트업에 기꺼이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도 GDP 대비해서 봤을 때도 실리콘밸리가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전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기 위해서 가장 최근 몇 달간 IPO가 몇 건이나 이루어졌는지를 도표로 가져왔습니다. 이 기술 회사들이 공개 상장하는 그 경우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지금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IPO가 많이 늘었는데 특히 2020년도가 굉장히 크게 늘었죠. 근데 이거는 전체 해를 1월부터 12월까지 다 모은 게 아니라 마지막 분기는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IPO가 작년 2020년에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기술 회사와 기술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니콘 기업의 숫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유니콘이라는 것은 이제 여전히 아직 공개하지 않은 프라이빗 기업이지만 그래도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들을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데이터는 마지막 분기는 포함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혁신과 세계의 스타트업들이 점점 더
여러 다양한 많은 관심과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스타트업의 숫자입니다. 스타트업이었다가 유니콘이 된 회사의 숫자들도 표시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 놓았는데요. 물론 2021년은 12월까지가 아니라 10월까지의 데이터만을 수집해서 비교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가속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니콘의 숫자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크게 너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기후에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이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 기술 그리고 친환경 기술 분야에 얼만큼의 투자가 할당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아주 유의미하게 추진을 하고 있죠. 이러한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퍼센트로 표시가 된 것은 지금 투자를 더 유치하기로 협상이 완결이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단순히 젊은 혁신가들만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부의 지원 혹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적인 지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에 있어서는 이 유럽이 굉장히 그린딜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이제 상당한 투자가 그리고 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심이 이제 쏟아지고 있고요. 유럽에서요. 이제 투자는 그 중에 한 가지 요소이죠. 그러한 흐름과 움직임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지표가 바로 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결과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저는 대사임의 시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2021년은 굉장히 특별한 해로 기억이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은 직원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하던 일을 사임을 하고 그만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그 통계치입니다. 몇 주밖에 되지 않은 건데요. 전체 세계 근로자의 40%가 현재 그 일을 그만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실리콘밸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싶고 자기가 시간을 통제하고 싶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은 인재들이 두 가지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그들 스스로가 기업가가 돼서 회사를 차리거나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젊은 혁신가뿐만 아니라 많은 혁신가들이 이제 더 혁신을 이끄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흐름은 임팩트 인베스트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바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적절하고 또 적절한 자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원천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간의 관계가 구축이 되고 교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가속화되어서 나타날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야 하고요. 여러 기업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비슷한 경로를 만들어 여러 다른 지역에서까지도 힘을 합쳐서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니치 회장님 정말 훌륭한 연설 감사드립니다. 실리콘밸리는 바로 핵심의 그 중심지이고 또 성장의 중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유니콘 기업과 그리고 또 이 출구 전력에 대해서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연자는 이노시아SR의 대표이자 또 창립자이죠. 이윤석 대표님을 모실 거고요. 또 아울러서 안드레스 안란데 마르티네스 ACS CEO님을 모셔서 이산화탄소 저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친환경 배수성 벽돌을 활용한 사례인데요. 자, 그러면 무대 위로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to the 이 host. 자리에서 I'm very pleased 연설할 수 있는 기회 to be on 주셔서 the stage 감사드리고요. today to 오늘 explain 이렇게 a little bit more 연단에서 about what 여러분들께 NOCSR 이노CSR이 is doing together with ACS in Mexico. ACS와 어떠한 협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벽돌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친환경 비소성 벽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제작하게 되는 그런 벽돌인데요.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벽돌 굽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를 글로벌 환경적으로 야기하죠. 특히나 이제 석탄을 사용을 하게 되면 더욱 그렇고, 그리고 또 사실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나무 자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연소를 하게 되고 벽돌을 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후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죠. 굉장히 심각한 글로벌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노동력의 이슈도 있습니다. 아동 노동이라든지 또 여성의 근로 환경 문제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멕시코 측의 파트너사는 안드레스 아란다 마르티네스님께서 설립한 SC 회사이고요. 또 다양한 그 중남미 지역에서 사업을 펼치고 계시고요. 저희는 2013년에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네팔, 인도네시아, 칸도냐, 미얀마에서 지금 사업을 했고 이제 이후에는 방글라데시아 등 진출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저희 기술과 그리고 또 ACS의 마켓을 통해서 저희가 훨씬 더 빠르게 진출을 해외로 하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합작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굿브릭스 시스템은요, 토양과 시멘트 그리고 또 토양 안전제를 통해서 비소속 벽돌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하이드롤릭 브릭 프레스 머신을 통해서 굉장히 강성의 굉장히 고품질의 벽돌을 생산하게 됩니다. 친환경적이고 또 높은 생산성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노동 친화적입니다. 저희 이 안드레스 대표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멕시코에서는 약 60억 개의 벽돌이 제작이 매년 됩니다. 굉장히 이것이 핫토픽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기후변화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연소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좋은 굿브릭 시스템을 통해서 원소를 과정을 제거해서 벽돌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CO2를 크게 저감할 수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벽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벽돌 제작 가마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굿브렉스의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연간 CO2 감축량이 무려 100만 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성 크게 증대했습니다. 특히 제작 일정을 크게 단축하는데요. 28일에서 5일로 단축을 하고 이것은 생산 시간 80%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내에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뭐 기후나 아니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벽돌을 제작하는데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잃을 것 없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이주 노동자들이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귀향하셨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과연 이 근로자들이 다시 모여서 일을 할 수 있을까는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브릭스 시스템은요, 8메가파스칼 정도로 이제 건축력 벽돌 규제 국제 규격에 부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멕시코의 벽돌 산업을 보시다시피 2만 개의 벽돌 제작 가마가 있고요. 그래서 매년 60억 벽돌을 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네팔에서도 사실은 훨씬 더 적은 가마를 사용해서 동일한 양을 멕시코에서만큼 생산을 합니다. 그 이유는 멕시코에서 전통 공예 그 가마를 사용을 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벽돌을 제작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멕시코의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제는 제 발표에 이어서 제 파트너인 앤드레스 ACS 대표님을 모셔서 프로젝트를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가 화면을 공유할 텐데요. 혹시 제 화면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네, 권한해 주시면 제가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는 멕시코 과달라하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사실 이제 지역에서의 이슈가 바로 이제 공해 이슈인데요. 바로 벽돌 제작으로 인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과달라하 수도권 지역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저희 이노 CSR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노 CSR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과 또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굿 브릭스 시스템은 이미 그 남아시아의 검증된 경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우선 평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인적적인 협력을 더욱더 가속할 거고, 그리고 또한 CCA와 할리스코 지방정부와 그리고 현재 학교와 함께 ACS는요 대한 기술 테스트 사업을 개발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벽돌 제작사들을 좀 전환을 해서 더 많은 노동 여건을 갖추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합작법인은 영업 직원과 기술팀을 고용을 해서 다른 국가들에서 특히나 아시아에서 쌓은 그런 경험들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과달라하 지역에서 이제 소재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벽돌은 바로 이제 피라미드 모형으로 이런 식으로 가마가 구축이 되어서 전통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는 또한 멕시코에서 많은 그런 협업사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그래서 보시면은 뒤에 제노시스 차판이라는 프로젝트 파트너도 있고요. 자, 지금 이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노 CSR의 제품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역량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달라하시에서 역량 구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비소성 벽돌 제작 기술을 이전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기계를 갖췄고, 그리고 또한 관련된 기술들을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로운 공정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멕시코에서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작되는 벽돌들이 80%가 사실 오염원, 특히나 전통 에너지원을 통해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벽돌 제작을 통해서 보다 더 스마트한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보다 더 혁신적인 생산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는 전환에 있어서 어려움을 좀 당면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벽돌을 제작하게 되실 분들이고요. 네, 우선 직원들이 굉장히 적지만 지금 많은 역량 구축에 더욱더 주력하고 계신 분들을 소수 정예로 저희가 영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 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이 기술을 통해서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제작자들을 이제 파견한 그곳에서 또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에너지 기술 타당성 평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기술이 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의 편익을 줄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차원에서의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글로벌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모형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재원 조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저희가 재원 조달을 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짚어드렸었고요.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멕시코 시티이고요.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죠. 과달라하라는요. 그래서 이와 같은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모델을 저희가 재현하기 위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팀이
비즈니스를 동남아에서 했을 때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체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지리화, 기계, 토목, 공학 배경을 가진 엔지니어 분들을 갖추고 있어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특히나 남미에서 저희가 이 과달라하시에서 이 팀이 이제 특화되어서요. 저희 SS 멕시코 팀과 함께 협력을 해서 탄탄한 매출고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기술 지원을 통해서요. 그리고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확장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된 모델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세계 개발은행과 관련된 자료를 여기 올려놓은 것은요. 사실 우리가 다른 NDB, 예를 들어서 뭐 IDB라든지 GCF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정부 간 기구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바라고요. 또 정부들, 특히나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정부와 그리고 또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증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업계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두 분이서 혁신적으로 정말 하나의 팀으로서 아주 좋은 사례를 보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보여신 것 같습니다. 이노 CSR과 ACS가 앞으로 같이 비즈니스적으로도 더 멋진 여정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버넥트의 매니저 박태진님 그리고 페루 프록시미티의 CEO인 데비드 알반님께서 같이 함께 완전한 그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려고 합니다. 리스크가 높은 산업 부분에 대한 안전한 AR, VR을 이용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태진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바로 깊은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또 IDB 팀께 저를 오늘 초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가 누구인지 회사 소개를 하고 저희가 만든 그 솔루션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비즈니스 파트너인 프록시미티랑 공유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프록시미티의 CEO님이 바로 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지역에 있는 채굴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체 화면이 되었죠. 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넥트는 어떤 회사일까요? 베넥트는 이 혁신적인 XR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이 전체 기업과 산업 전체의 가치망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영업은 2배, 3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군입니다. 버넥트 리모트라는 것은 다양하게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맥이크, 뷰 등등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은 이 페루에 있는 광산 산업에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초기에서부터 맨 처음에 개발한 것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말한다면 다양한 시장에 나와 있는 디바이스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있는 것 그리고 360도 넥밴드 그 등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이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XR 제품에 관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수 있습니다. 사실 안전하고요. 두 번째는 효율성과 소통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데이터의 양은 일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런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넥트를 사용하시면 누구나 몰입형 컨텐츠를 통해서 하나만 가지고도 쉽게 배울 수가 있는데요. 3D 비전의 파워포인트를 3D로 올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VR이나 또 믹스드 리얼리티 기술이나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같이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식과 해석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현장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은 이것을 여기에는 또 번역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개의 서로 다른 언어로 즉시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산업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한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주 멋진 프로덕트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 LG 등등 대기업에서도 저희의 기술력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저희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IDB 랩 덕에 저희가 프록시미티랑 연결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첫 번째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페루에 있는 광산 시장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개도국에 있는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개선을 하는 거죠. 스타트업과 노하우를 공유를 함으로써 그들의 경쟁력을 개선시켜 주는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의 포용성이 여기에서 구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달성을 하느냐, 이것을 보면요. 조금 더 베넥트는 원격 솔루션이고요. 유지보수, 인스펙션, 그리고 교육 훈련 등등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유지보수를 보면요. 현재 광산 산업과 그 장비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장비를 일단 팔고 나면 현장의 엔지니어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장비에 대해서 검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페루를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페루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더 이상 이제 현장으로 파견을 할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휴대전화로 불편하게 원격으로 그 검교정을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버넥트의 원격 지원 솔루션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비용 효과적이고 쉽고 분명하게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고 검교정을 원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펙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특히 상부 관리자 측에서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사실은 직접 가서 봐야 되는데 가서 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됐는데 이제 360도 넷 밴드를 사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면서 사진이 아니라 정말 동영상과 실시간 동영상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진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육인데요. 이 교육은 원격으로 이제 교육을 했는데 원래 광산 산업의 현장 상황상 이 원격 교육이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상 이 러닝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이 컨텐츠들은 대부분 그렇게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디오를 통해서 1인칭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비디오를 만들어서 온라인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몰입형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 그 지식의 보유율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 광산 산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광산 산업에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했었고 이들의 니즈에 저희 기술이 잘 맞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파트너랑 저희가 집중을 했던 부분들은 먼저 이 전체 밸류 체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존의 밸류 체인을 보면 보통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상세히 봤습니다. 이 광산 산업의 밸류 체인을 아주 자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 탐사 단계부터 시작하죠. 현장 엔지니어가 어디에 팔 만한 광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탐사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채굴을 하게 되죠. 채굴을 하게 되면 다른 공장으로 보내져서 이제 가공과 처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교통 수단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의 밸류 체인을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요. 저희의 밸류 체인과 매치되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그 기능에 대한 디자인부터 하게 됩니다. 아이덴티티에 따른 디자인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개발을 하고 발전시켜서 어디에 적용을 할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진정으로 이 고객이 만족할 만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고객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사업 개발을 하는 역할을 하는 저로서는 이 프록시미티가 고객이기 때문에 그들의 밸류 체인을 봤고요. 저희는 그 지속 가능한 그 가치를 여기에서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은 다음의 결과를 달성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수용력을 높이는 것인데요. 광산산업 근로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개선을 해서 디지털 기술의 채택률을 높이고, 또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같이 이루어서 페루의 GDP나 페루의 수출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페루 정부는 채굴 산업과 그리고 수출에 굉장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데이빗 알바 저희 파트너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광산 산업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저희의 파트너십에 관해서 또 제 회사에 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태준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전도 유망한 벤처와 사업이 이렇게 세계로 진출을 하는 건 참으로 기쁜 것 같습니다. 박태준님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 파트너님께서 이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데이빗 알바고요. 저는 프록시미티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희가 프록시미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회사 소개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통으로 설정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고 어떠한 이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이제 장표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프록시미티는 저희가 몰입형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엔드투엔드로 몰입형 교육 플랫폼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훈련 모델을 더 개선을 해서 기본적으로 최근 드러나고 있는 그 몰입형 기술을 적용을 해서 새로 향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훨씬 더 그 결과도 좋았고요. 이 몰입형 교육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식 보유율이 훨씬 더 기존에 비해서 10배 이상 개선이 됐고요. 또 무엇보다 그 교육 시간도 훨씬 빨라졌고 리스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시장에서의 솔루션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솔루션의 가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맞춤형으로 진행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물리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적, 시간적인 장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밸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를 통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트레이닝을 모두 직원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이들의 스킬을 최대로 확대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먼저 컨텐츠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인증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컨텐츠라는 것은 저희의 VR360 모델을 통해서 안전한 훈련과 모든 직원들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랫폼은 모든 것들을 올려놓는 것을 말하고 서티피케이션은 이것을 교육을 받고 나서 이수를 인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높은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도를 고려한 그런 교육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교육 평가 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 다양한 도구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컨텐츠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 스케일이나 기술적 장비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이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누리고 있는 그 가치와 또 맥락을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광산 산업은 지금 전체 페루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에서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광산 산업이 전체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것이 나라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현장 교육도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장 교육을 대부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곳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에서도 이 광산이 있는 현장으로 출장을 와야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살펴보고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현장 방문도, 현장 교육 같은 경우도 불가능해졌죠. 저희가 건강과 그리고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서 출장이 불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또 현장 감사와 인스펙션도 이러한 동일한 이유로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현장 상황과 그리고 경험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검토를 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 그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훈련의 문제, 그리고 인스펙션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VR, AR이 모두 들어가 있고 또 이 XR XR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큰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단 버넥트의 몰입형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누군가를 파견하거나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전체 패키지 솔루션으로 접근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효율성, 결과의 개선도 그리고 경제성까지도 모두가 다 개선이 됐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자들도 사실상 이 원격 교육을 했을 때 훨씬 더 그 교육의 효과가 좋았고요. 또 적절하게 코로나의 상황에서 업스킬링이 필요한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것은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을 약 1,200명 이상의 광산산업 종사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원격 교육과 원격
운영 솔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공적인 유스 케이스를 마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캐나다나 칠레까지도 확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했던 것은 일단 물론 지금도 저희가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이 밸류 프로포지션에 대한 검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상품과 자원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마지막 단계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나왔었던 것처럼 저희는 현재 이 솔루션에 대한 피드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저희가 직면한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저희가 산업적인 지식을 쌓고 이러한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의 토대를 쌓은 다음에는 이 소프트웨어의 로컬라이제이션, 즉 저희 지역 상황에 산업 상황에 맞도록 맞춤형을 할 것이고 다시 리마케팅을 할 것입니다. 스페인어로도 번역도 해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스페인어 버전으로 만들 것이고요. 마케팅용 필요한 그 자료들을 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데모를 통해서 그 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찾을 것이고요. 또 제품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의 장점을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행 단계로 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현재 고객들뿐만 아니라 이 파트너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마케팅 캠페인을 디지털적으로도 할 것이고요. 여러 결과들을 측정을 하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기회를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AWE 2021에서 저희가 같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참여를 했었는데 제품과 유스 케이스를 글로벌 스케일로 전시를 하고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버넥트의 리모트 솔루션을 저희가 시도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훈련을 하고 굉장히 결과가 좋은 것들을 받고 이런 것들을 저희의 잠재적인 고객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이 저희와 프록시미티와 버넥트가 같이 협력한 지 벌써 몇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도 계속 많은 회의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컨퍼런스에서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또 직접적으로 이 트레이닝이 이 장비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학습이 가능한지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모습입니다. 또 일부 그 제품에 대한 테스팅도 진행을 했습니다. 버넥트가 이 솔루션에 대한 테스팅을 같이 직접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그러한 사전 단계인 테스트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두 번째 단계부터 마케팅에 대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저희는 디지털적인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전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번외듣기 아주 좋은 일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빠르게 맞춤형으로 전체 소프트웨어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도 제공이 가능을 해서 번역을 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나 이런 언어로도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화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프록시미티의 고객군을 바탕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널리 알리려고 하고요. 또 프록시미티의 특히 대형 고객들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프로젝트와 그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더 큰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 마케팅 전략을 짠 대로 마케팅 활동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특히 광산 산업에서 많이 쓰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한 디지털 마케팅이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우리의 파트너십의 성공을 통해서 캐나다와 멕시코 등등으로까지 확산을 해서 더 많은 곳으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이 전략을 어느 정도 맞춤형을 통해서 여러 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네딕트 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광산 산업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내일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사실 많은 이제 전 세계의 군인들이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죠. 바로 무인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군 장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군수 산업은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또한 안전상에도 굉장히 유해한 그러한 군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업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해준다는 데에서 정말 기대가 앞으로도 됩니다. 사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많은 이슈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고요. 이제는 내 패널 분들을 모셔서 지금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녹색 성장을 위해서 생태계 어떻게 진화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김종갑 본투 글로벌 센터장님을 모셔서 좌장님이신데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세션이네요. 네, 마지막 세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오늘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또 전 세계의 유명한 분들을 모셨죠. 저명하신 분들 모셨습니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기업가 정신을 그리고 또 스타트업 혁신 프로세스에서 전파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멕시코에서부터 이게 바로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오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커버한 이집트 전문가도 모셨고 그리고 또 싱가포르에서는 동남아시아 시장 현황을 또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자를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코로나19가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들었고 그 다음에는 스타트업 생태계 간의 글로벌 협력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청해 드리도록 한데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패널리스트이죠. 센트랄 CEO 이신 로헬리오 꾸에바스님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속화하신 분이고 또 구글에서도 또 재직을 하셨었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 스타트업들을 확장하는데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에완 와비님이신데요. 아프리카 펀드 제너럴 파트너입니다. 굉장히 하이 그로스 임팩트 펀드로서요. 이 아프리카 펀드는요. 사실 이제 지역 시장을 확장시키고 또 아프리카 지역의 전 비즈니스를 확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특히나 기업가 스타트업 기업가 정신을 설파하시고 전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10년간 세계은행에서 근무를 하셨었고 또한
약 20억 프로젝트인 글로벌 프로그램을 실제로 담당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요. 그리고 또 지금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현황이 어떤지 우리가 청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알란 콴 수, KK 펀드 싱가포르의 공동 창립자이신데요. 이분께서는 국제적인 전략 운영, 펀드의 전략 운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바로 국가 간의 협업을 스타트업 관점에서 전파하시고 또한 개발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죠. 특히나 운영 부분의 투자 부분을 크게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스 봄의 외화지인데요. 10X 이노베이션 랩 대표입니다. 이 회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스타트업 그리고 또한 엑셀레이터로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포럼의 국제관계 담당이셨고요. 비영리 조직,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포럼으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이 큰 그런 포럼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기업가 정신 그리고 또 혁신이 무엇인지 또 콜라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는데요. 오늘 이분께서는요. 크로스보더 비즈니스에 대한 글로벌 관점을 설파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의 훌륭한 분들을 패널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보다 더 세부적으로 현황을 짚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스타트업에 있어서의 미래는 어떤 단계가 펼쳐질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멕시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로헬리오 꾸에바스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센트라는 본투 글로벌 센터의 딥테크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의 핵심 파트너이고요. IBD에 의해서 지금 현재 촉진이 되고 있는 파트너 사업이죠. 지금 현재 조인트 벤처 이니셔티브로서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딥테크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스타트업에 계속 유효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패널 합류하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본투 글로벌 센터와 그리고 또 IDB와 함께 스타트업 그리고 특히 한국 스타트업과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 스타트업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팬데믹으로부터 큰 피해를 받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파트너십은 굉장히 흥미로운 솔루션을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초기 단계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시작 전략에 이르기까지 이제 각각의 단계의 초기 단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도 다른 특정 시장과 마찬가지로요. 확장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좋은 솔루션이 예를 들어서 광물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가 팬데믹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팬데믹 상황 외에도 사실 오늘 많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녹색 선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린 전환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경 간 그 스타트업 간의 협업이란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그리고 그린 전환을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잠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점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정말 그 지역적으로 토지가 큰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재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희는 많은 풍부한 자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뭐 아마존, 파타고니아, 심지어 멕시코 등 전 지역에서 자원이 풍부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적절한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정치적인 조율이 지금 현재 최적화되지 않는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역적으로 많은 이제 공동의 도전 과제가 있긴 합니다. 사실 이를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좀 어렵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뭐 기후 변화를 대처한다든지 아니면 팬데믹 상황을 대처하고 있지만 이것은 뭐 케바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한 통합된 솔루션은 부재한 상황이고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연이라는 것은 사실 기계를 싫어하죠.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분명히 흥미로운 기회가 스타트업, 특히나 해외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성장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업이 들어가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라탄 시장에서의 어떠한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있나요? 네. 이 특정 주제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차이점도 있죠, 이 지역에서는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에너지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여전히 성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더 빠른 성장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산업화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인더스트리 클러스터 부분의 에너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대비해서 뭐 재화 부분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더 경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은 캐나다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또 서플라이체인은 미국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은 유사합니다. 에너지가 큰 도전 과제이고요. 근데 이제 농업과 관련돼서 보다 더 지속 가능 방법으로 풀어갈까. 아시다시피 아마존은요, 기본적으로 계속 그 살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서 지속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경작을 하고 또 사람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질문을 하자면 이러한 지속 가능한 전환을 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개입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이제 행동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는 저희가 보다 더 지속 가능한 연료와 에너지로 이전해야 됩니다. 전환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 지역에 전기차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시점엔 더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정유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가 그 멕시코에서는 빠르게 더 채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 두 곳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큰 시장인데 공동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공공 정책이 이 지역을 통합하는 정책이 없고요. 또 개별 국가 간 봐도 이 정부가 이 통합에서는 좀 뒤처지는 형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 부분이 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회가 많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네, 바라고인데 민간 부분이 아주 적절한 동의를 갖추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가들 봤을 때도 어떤 정부들은 사실 민간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이 노력에 동참시키도록 하는데 멕시코의 경우에는 정부가 에너지 부분의 지원을 받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다 더 청정한 에너지보다는 화석연료를 더욱더 정부 쪽에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만 와비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몇 시인가요? 근데 질문 드리기 전에요. 카이로 몇 시인가요? 네, 새벽 4시입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른 시간부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이른 새벽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일단 회사를 좀 소개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인 상황,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아프리카에서는 어떤지 그 현황 공유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아프리카 펀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임팩트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많은 회사들 중에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가 한 나라에선 잘 되고 있지만 또 그 제시한 솔루션이 다른 나라에서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해외로 진출을 하는데요. 아프리카 시장에 장점이 있다면 한 10에서 20억 명이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30년이면 그 인구가 17억 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는 대륙은 여러 분야에서 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금융산업이 있고요. 이 기존 금융산업이 있지만 여전히 새로 대두되는 부분은 아주 모바일 뱅킹이라는 새로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화석 연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한국을 잠시 보면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AI나 친환경 성장, 그린 그로스 면에 있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는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 간의 협력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현황은 어떤가요? 혹시 다른 구가 같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 좀 구체적인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 관해서요. 코로나 상황을 보면 생태계를 많이 와해시켜 놨죠. 기업가들의 의지도 많이 꺾어놨습니다. 많은 산업도 많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충격을 받은 상황이에요. 사실 원래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많은 기업이나 많은 사람들이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등 여러 적극적인 노력을 오히려 했었거든요. 뭔가 뭐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도 원격으로 학습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AR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그런 혁신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모빌리티 면에서 있어서도 많은 개선과 성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클린 에너지도 앞으로 계속 많이 성장할 것으로 기회가 되고 있고요. 라틴 아메리카랑 그 부분은 상황이 비슷하죠. 클린 에너지는 아프리카의 기업가들도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매우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GHG 가스 배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특히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의 많은 나라는 수력 발전에 의존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정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많은 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발전, 친환경 전기에 있어서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산업화와 그리고 제조 산업 역시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산업은 엄청나게 많은 투자 기회가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또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련돼서 아시다시피 많은 이제 민간 플레이어들, 예를 들어서 투자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든지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은지, 아니면 뭐 공공과 그리고 또 민간 부분의 그런 아프리카 스타트업 이코시스템의 관계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벤처 캐피털 부분에 있어서도 플레이어들이 많고요. 그리고 GFI 디벨롭 발전 개발 기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들도 적극적으로 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문에서 다양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하나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아프리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술적인 발전들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나라에서 어떠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채택을 하면 다른 나라로 확산이 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 관세라든지 뭐 큰 어려움 없이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기가 좋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륙이 원자재나 광산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지역이잖아요.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상당히 많은데 반도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가 상당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더 많은 한국에 있는 기업에서도 많이 아프리카에 적극 진출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같은 예를 보면 한국의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르완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많은 대륙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회가 스타트업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솔루션이나 제품을 확장할 수 있는 시장의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혹시 조언 가능하십니까?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를 함께 협업하려면 어떤 접근 방법 취해야 될까요? 혹시 조언해 줄 점 있으신가요? 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경쟁적 장점입니다. 한국의 스타트업과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그 분야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솔루션이 여기에 매치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한국에서 많은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솔루션과 제품의 채택률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게 협력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젊은 기업가들, 아프리카에 있는 젊은 기업가들과 함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인적 자본, 아프리카 인력에 대한 역량 구축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국 음악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무언가 같이 협력을 한다라면 그 누구보다도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소프트 파워를 확장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자주 내년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알란 콴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K 펀드고요. 동남아시아 시장을 관장하고 계신데요. 많이 출장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을 찾고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떤지 그 현황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명한 패널분들과 이야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투 글로벌은 아주 좋은 한국에서 저희에게 좋은 파트너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KK 펀드와 함께 많이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동남아시아 전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가 기업과 정부와 협력을 관계를 바탕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많은 기업 정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요. 또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기대가 큽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으로 돌아가면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어떤 상황이냐고 했는데요. 사실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다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제가 있는 곳이죠. 싱가포르는 여러 단계의 하루에 15,000명이 나오기도 하고 3,000명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은 조금 안정화되었는데요. 그래서 확진자 수도 굉장히 다르고 국경을 개방을 했다가 또 국경을 폐쇄하기도 했다가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 국경을 개방했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여행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경제는 많은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굉장히 필요하고 많은 해외 교류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와 같은 VC도 그렇고요.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거의 매주에 한 번씩 출장을 갔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로 갔습니다. 딜 소싱이 됐든지 간에 협력이든지 간에 정부와 얘기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출장을 굉장히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갔고요. 저뿐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단순히 싱가포르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도 진출을 하고 협력을 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2020에 모든 이런 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 투자가들 대부분이 굉장히 많이 기존의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해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21년이 되면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만 보더라도 동남아에서 19개의 새로운 유니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올해에만 35개의 유니콘이 동남아시아에 있는데요. 그중 19개가 올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국하고 동남아시아를 굉장히 자주 출장을 오갔는데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서로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투자 전략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까요? 동일하게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좀 달라질까요? 180도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여기서 저기서 적용을 하고 적응을 잘합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하고 적응을 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저희의 투자 접근이나 투자 철학에 있어서도 많은 상황에 따른 변형과 변화를 꾀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딜 소싱이나 그 실사인 듀 딜리전스 같은 경우에 동남아시아의 BC는 훨씬 더 많은 참고 문헌 조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 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을 줌으로 제대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 더 자본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스타트업에 더 큰 자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태계에서 잘 알려진 스타트업이 있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투자가들이 그런 조금 알려진 그러고 좀 성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금이 집중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그 지역의 IPO가 유니콘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IPO가 인도네시아 주식 거래소에서 상장이 됐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꽤 상당한 규모의 그 지역 시장에서의 엑시트가 일어나는 것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국제 교류나 미국이나 나스닥 이런 데에 홍콩 거래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자국 내 증권 거래소, 주식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투자자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동남아시아의 스타트업이 엑시트가 부족했었는데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도 자체적인 엑시트가 가능하겠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또 동남아시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펙 리스팅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인 그랩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또 다른 하나의 힘이 되었는데요.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그 신뢰도와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자나 스타트업들이 동남아시아 생태계를 한번 직접 보시고 동남아시아를 여러분들의 로드맵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그린 이슈에 대해서 많이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도 역시 그린 이슈를 해결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그린 전환도 바로 이런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혹시 스타트업 간의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린 도전 과제를 동남아 시장에서 풀어갈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떠한 도전 과제를 지금 현재 동남아 시장에서 목도하고 계시는지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매우 유의미한 주제인데요. 유니콘의 성공은 제가 성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장기적인 중요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안고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것이죠. 또 환경에 관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동남아시아를 방문해 보시면 친환경적인 그러한 환경이 있는 걸 보시겠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테마색, 마이크로소프트, 베인 컨설팅사들이 올해 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미국에서 2조 달러의 투자 기회를 친환경, 지속 가능한 솔루션,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만 2조 달러의 친환경 솔루션에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조 달러가 어디로 투자가 될지, 그 시장 규모가 될지도 의아한 상황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경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투자 부분에서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동남아시아는 화석 연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부분의 가능성도 많고요. 또 화석 연료를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당연하게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과의 협력의 기회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협력의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인 건물도 좋은 예시인데요. 건설 산업에서 있는 거고요. 부동산에서도 깜짝 놀랐겠지만 GDP, 동남아시아에서 GDP에서 부동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게 탈바꿈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린 데이터 같은 부분이 그 좋은 예가 될 텐데요. 뭐 그린 데이터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건물과 건축 환경에 대한 전체 생애 주기에 걸쳐서 모든 친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교통입니다. 물류가 지금 동남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만 타고 이 도시를 돌아다녀 보시면 정말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전기차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전기차는 전체 솔루션의 일부일 뿐이고요.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전체 교통망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많은 동남아시아의 도시와 국가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식량과 농업입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코로나 때 작년에 특히 심하게 나타났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수입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일이나 고기, 육류, 먹거리 등이 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가 크게 차질이 있었고 먹거리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공급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마어마한 투자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협력의 가능성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 간의, MNC 간의, 정부 간의 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두 기업씩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 혹시 거기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더 많은 실사를 해봐야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팀에 대해서 좀 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KK 펀드는 아주 큰 기대가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투자할 의향이 있고요.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타트업들 중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업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KK 펀드는 현재 저희가 본투글로벌하고 협력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의 그 생태계를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국 사람들 중에서 동남아 안 와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고 그냥 투자에 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바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죠.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동남아시아에 관해서 알려드리고 또 잠재적으로 어떤 파트너랑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합니다. 지역에 있는 회사나 MNC와 같이 저희가 적절한 회사들 간에 매치를 해드리고 또 필요한 자본이 필요하다면 이 적절한 투자자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모든 스타트업, 동남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스타트업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 기업들도 또 라탐 시장, 특히 라틴 아메리카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동일한 솔루션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빨리 이제 확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엑셀러레이터로 이제 계시는데 클라우스님,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서 좀 잘 그래도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좀 어려운 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아프리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사실 실리콘에 소재한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실마인 같은 그런 기업들, 특히나 실리콘밸리에서 약 2억 5천만 달러를 재원 조달한 그런 그 자금 조성이 된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지금 현재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다 더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혁신에 보다 더 성숙한 그러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뭐 솔루션을 구현해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목색을 하고 있고요. 사실 무드 글로벌 센터는 사실 다른 국가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훌륭한 이런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얘기도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새로운 로클라스라는 이 책은요, 글로벌 솔루션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대한 책인데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사실 우리가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도움이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직 개발에 있어서 지금 목도한 것은 중역들, 특히나 그 경영진의 82%를 바로 이제 다른 직원들, 말단 직원들까지 권한을 이제 양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것이 바로 혁신적인 그런 미래의 그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글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실리콘밸리에 집중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회사들이 얼만큼 더 분산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리콘밸리에서 좀 더 벗어나서 신흥시장으로 진출을 할지 이러한 회사들의 동향이 또 궁금해집니다. 사실 여기는 좀 더 그 게임 판도를 바꾸는 그러한 플레이어들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미래에 양성을 띨지 흥미진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국가의 정부랑 같이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지,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의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제 생각에는 정부가 뭐 때로는 사실 비즈니스와 그리고 또 기업가들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에 있어서는 잘 그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굉장히 재생에너지의 강자이죠. 그런데 특히나 민간 부분은 사실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하는데 보조금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기업 활동, 경영 활동도 지원을 받고요. 예를 들어서 두바이와 그리고 또 덴마크는 굉장히 큰 그린 경제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하고 있고 대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특히나 힘을 실어주는 데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책관 차원에서 이 정부 간에 특히나 이제 정책 개발하는 부분에서 보다 더 쉽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가가 뭐 두바이를 간다 할 경우에는 과연 그러한 이전된 그런 조직들이 역시 정부를 지원받아서 그 지원을 받아서 잘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서 이 회사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언 있으십니까? 네, 사실 제가 안타깝게도요. 많은 발표를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보통 이제 스타트업 기업가들은 보통
초기 그 시장에서 더욱더 확장하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고객을 생각을 해서 이들의 경영에 이 생각들을 녹여내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로 기업을 확장할 때는 더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현지화와 그리고 또 복잡화를 잘 균형 잡느냐가 굉장히 어렵죠.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고전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느냐 할 때는 사실 많은 기업들, 특히나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90년대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 모델을 가지고선 이제 독일로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정말 끔찍해했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규제적인 측면에서 그 해외 시장을 진출할 때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자면요. 사실 오늘 연사 중에 한 분이 미스매칭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간 스케일의 미스매칭이 아니라 장소의 미스매칭을 얘기하셨습니다. 조인트 벤처 구상을 이끌어 갈 때 사실 이 용어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장소가 서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를 잘 모르는 거죠. 서로를 이 존재를 모르고 있고 그 지역 안에서의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하고 또 중앙 부분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200개 기업들을 같이 놓고 매치메이킹을 하는 그런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서로 다른 지역과 서로 다른 업계에서 서로 적절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은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국제적인 기업가 정신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용어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국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글로벌 협력과 글로벌적인 견해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또 다른 자격 조건, 또 다른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이죠. 네, 저희 이제 재단처럼요. 사실 가장 성공적인 생태계는 글로벌 마인드셋을 갖고 또 글로벌 인재들을 현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많은 그런 국제적인 영향이 있고 그리고 성숙한 생태계가 있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기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책에서는 새로운 용어를 제가 등장시켰는데요. 기업가 정신의 진화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트라프레누어라는 용어를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 아래는 한 25세 이하는 애절한 마인드셋, 그리고 중간은 컴퍼니 마인드셋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자일한 마인드셋을 녹여 그 위에 컴퍼니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은 사실 이런 것들의 사실 가장 위에는 바로 문화적인 마인드셋입니다. 그래서 애자일 마인드셋과 글로벌 마인드셋과 그리고 또 컴퍼니 마인드셋이 있으면 이거를 비즈니스를 글로벌하게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해외 진출한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다. 이 진출하는 사람은 굉장히 민첩해야죠. 애자일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고국에 있는 그리고 초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현지화에 먹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마인드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현지 생태 문화에 또 연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직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정부, 전통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정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육으로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시장으로 유치해야 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영토가 굉장히 작은 국가인데요. 굉장히 많은 국제 인재들이 사실 유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와이프의 경우에서도 다시 돌아가는 것도 덴마크로 돌아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탤런트 그리고 또 최고의 그런 인재들이 사실
혁신적인 생태계 굉장히 주역으로 조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그런 요게 있어서 시야가 좁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시각을 가지고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솔루션을 위해서 글로벌 인재 유치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마님 지금 벌써 새벽 5시 정도 됐겠네요. 네,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알라님 감사드리고요. 또 르겔리오님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적인 협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러한 노력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과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여서 이 세계가 디지털 혁신뿐만 아니라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도 더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방문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존재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긴밀하게 가까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다른 사람들, 지역 그리고 솔루션 간의 협력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무언가 새로 만들어내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됐을 경우 전 세계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GRGF 포럼의 4번째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